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증시 본격 상승 시작. 기관들이 몰래 쓸어남는 2차전지 최저점 종목 딱 두 종목 공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미국장이 2% 이상 급등을 한 소식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자,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2.9% 상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예상치보다 부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저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저지가 되면 미국은 다시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살아나서 미국장이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4.6%대로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장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은 아쉽게도 한국 금리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금통위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통위원 6명이 모두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발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성장 하방 위험이 계속적으로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만 보면 지금 인하를 해야 되지만 환율이 너무 높아서 동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나는 원래 금리를 인하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상 그러지 못했다. 시장의 여건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바로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보다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일단은 우리 증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홀수해의 흐름이 좋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짝수해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00년도만 보시더라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50%, 코스닥은 마이너스 79%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락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002년도 짝수에도 코스닥이 30%나 넘게 빠지고, 2004년도, 2006년도, 2008년도에는 50%나 빠집니다. 금융위기 때였죠. 그리고 2022년, 2024년도도 34%, 21%, 거의 뭐 굉장히 시장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와 반대로 홀수 달에는 완전 빨간불이에요. 완전 폭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자, 2001년도도 30%씩 반등을 했고, 2021년도, 2023년도,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홀수에로서 굉장히 크게 반등했습니다. 2011년도 말고는 대부분이 다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9년도 같은 19년 같은 경우에도 0.86이면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죠. 이 정도는 선방했다 볼 수 있는데, 아무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짝수해에는 마이너스 17%고 코스닥이, 홀수에는 플러스 23%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홀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시장이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 그리면서 빠졌던 종목들, 역배열 그리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쓸어 담아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종목들이 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냐면, 미중 갈등과 관련된 이런 분야의 수혜주들, 그런 종목들을 기관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이면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관들이 0.3%에 넘어서 1%, 2%까지 순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희귀금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이틀 연속으로 히토류 관련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토류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한 달 이내로 분명히 한 번쯤은 그 종목들 안에서 상한가가 나올 것이다.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히토류 말고도 지금 중국이 희귀금속, 특히 2차전지 소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소재별 국가 점유율을 보시면 자, 한국 굉장히 작습니다. 일본 분리막 조금 높네요. 중국 압도적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부 다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국가별 음극재 시장 점유율만 보시더라도 한국은 8%요. 중국이 72%입니다. 일본이 20%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패권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 음극재 시장을 딱 막아버려. 아, 나 다른 나라들한테 음극재 안 팔아. 그렇게 딱 돼버리면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배터리 생산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지금 희귀금속 패권을 잡고 다른 나라들의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중국 외에 다른 동맹국들끼리 우리가 지금 잘 뭉쳐가지고 중국을 고립시키자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지법의 핵심이 뭡니까? 중국산 광물을 쓰는 2차전지는 우리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다.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소재를 더욱더 견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패권만큼 중요한 게 저는 배터리 패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터리는 앞으로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에도 들어갈 것이고 드론에도 들어갈 것이고 우주 항공에도 들어갈 것이고 핸드폰에도 들어갈 것이고 가전제품에도 다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하여간 첨단 산업에는 이제 배터리가 다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소재들을 그걸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을 중국이 꽉 잡고 있다고. 지금 중국의 이 점유율을 깎아내리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원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음극재 시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극재 시장이 202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시장 규모가 크게 2배 늘어납니다. 거의 뭐 시장 성장률이 10%에 육박하죠. 그리고 시장 전망을 봤을 때 2022년도에는 5천억 규모지만 2030년도에 7조 규모입니다. 굉장히 2030년 굉장히 커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죠. 그래가지고 차세대 음극재,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극재 시장도 물론 커지지만 그 속에서 실리콘 음극재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다 잡고 있어요. 거의 60%,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더 거세지면 그러면 중국의 이 소재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어디 소재를 써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소재를 써야 되겠죠. 일본의 소재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소재를 쓰거나 그렇게 해야 이제 미국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미국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미국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거래를 둬야 되는데 과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 생물보안법 얘기 나왔을 때 보십시오. 생물보안법도 결국에 골자가 뭐였죠?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을 못한다.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하는 업체는 나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 사업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생물보안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뭐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이 CDMO 수혜를 받아가지고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오늘의 주제는 기관들이 몰래 쓸어 담는 2차전지 하잖아요. 기관들은 우리 개인들보다 훨씬 더 정보력에 있어서 한 몇 배는 앞섭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좀 쓸어 담는 종목들을 우리도 같이 파도 타기 하듯이 그렇게 한번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좀 이제 공개하고 싶은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취급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이렇게 납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중국이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자, 만약에 이 실리콘 음극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국과의 이 거리가 단절이 된다면 분명 대주전자재료한테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7만 5천원대, 7만 1,000원대를 찍어주고 바닥을 한번 찍고 강하게 반등했잖아요.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시장보다 몇 배나 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는 종목.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수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홀수에는 시장이 반등하는데 그러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면서 메이저 수급으로 들어올리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장기성 자금이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이렇게 눈여보시고요. 자, 수급을 보셨을 때에도 자,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이면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1월 15일 어제죠. 어제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느냐? 180억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한 것이죠. 뭐 시가총액이 2조 정도로 1조 5천2조라고 했을 때 거의 뭐 한 1%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0.3%만 매수를 하더라도 대량 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정도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대놓고 이 기업 좋은 기업이다 돌격한 겁니다. 사모펀드, 투신, 요네들이 70억, 60억 이렇게 샀어요. 하루만. 그리고 14일에도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사모펀드 10억 넘게 들어왔어요. 연기금도 가세를 했네요. 기관이 쓸어담는 종목이란 것은 이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실적을 보시더라도 2026년도 추정했을 때 거의 한 500억 정도의 순이익이 그러면 이제 PER 25배 뭐 30배 이렇게 따졌을 때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 워낙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역배열 자리인데 다시금 정배열로 들어가면서 정고점 넘어갈 수 있을지 좀 눈여겨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수산화 리튬 쪽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산화 리튬은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칠레에서도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흔한 그런 이제 광물이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산화 리튬 수출의 95% 이상을 중국에서 의존을 하고 있어요. 수입을 수출 수요 관점에서 볼 때 1위와 2위의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월본 수산수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수산화 리튬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한 번 더 강화가 돼가지고 야, 중국의 광물 수산화 리튬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우리나라 수산화 리튬 관련된 그런 회사의 수산화 리튬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소재는 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다 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산화 리튬도 관련된 종목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의 수산화 리튬 형태의 리튬을 주입해서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제작에 사용이 된다. 양극재 값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수산화 리튬 공급량은 호주나 칠레에 비해서 적다. 하지만 정제 능력과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수산화 리튬 정제 및 가공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산화 리튬 쪽은 과연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자,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수 필름 강자 이녹스 첨단 소재 열폭주 방지 수산화 리튬 사업으로 2027년 1조 클럽에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점 대비 4만원 대비해서 쭉 빠져가지고 18,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반토막이 났는데 자, 7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업의 펀더멘탈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이 종목이 50%를 두드려 맞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단기 이평선들 역배열 그렸다가 바로 정배열 그리죠. 그러면서 61선과 121선까지 만약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자 그러면 전고점 탈환은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2023년도는 거의 한 300억 정도인데 2016년도는 거의 순이익이 900억이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ROE도 15 정도로 탄탄한 흐름이다라고 예상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 뭐죠? 기관들이 몰래 쓸어 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관들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14일도 그렇고 14, 15, 16 이렇게 해서 투신은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사모펀드도 매수를 많이 하고 연기금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 팔고 있지만 지금 공격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거래일 연속? 하나, 둘, 셋, 넷, 5개. 5거래일 연속으로. 3거래일만 연속으로 대량 매수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는데 5거래일 연속으로 대량 매수를 했다는 것은 이 정도 수급이면 단기성 자금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매수는 한 25,000원 밑으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빠지면 여기서 좀 밀리는 자리 97,000원대 자리도 괜찮고요. 한 9만원대도 괜찮고 자 이렇게 밀리면 다시금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좀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요런 흐름을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전지 소재 기업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중 패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핵심 반사이익 수혜주를 찾는 작업이 제가 봤을 때 중요할 것 같고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모든 조선이 됐든 모든 산업들이 다 중국과 이제 대립을 하면서 미국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지금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이 매수 타점 이게 종목 대주전자재료랑 이녹스 첨단소재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잘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채널에서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죠. 자 많은 컨텐츠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수익 추천주 하루에 한 종목씩 종목 추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전 주요 뉴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일정, 기법 강의,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기 강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장전 주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지금 현재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뉴스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이거 제가 다 찾아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뉴스는 별 3개짜리고 그 속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박스로 표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당일 관심 종목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하는 관심 종목 찾는 게 힘들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맨의 장전 주요 뉴스를 보시면서 별 3개짜리 또는 별 2개짜리 뉴스와 대장주들을 싹 이렇게 더 정리해 놓고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상세하게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국장 흐름, 시간의 특징주 흐름, 여러분들 마음 잡을 수 있는 명언, 그 다음에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 대장주 될 수 있는 종목들 BHI 잘 갔잖아요. 그쵸?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종목씩 공부용으로 제가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종목만 이번에 1월 3일 날 추천드렸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또 50% 급등을 했죠. 저는 이 수익매 어플리케이션에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번 상승했다가 눌리는 종목 고점 대비 40% 빠지든 마이너스 50% 빠지든 이렇게 과대낙폭 단기적으로 과대낙폭이 나온 종목들만 소개시켜 들어가지고 이런 흐름을 먹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50% 정도 상승을 했죠. 네, 깔끔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요런 종목들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신세계 INC 요것도 이제 1월 6일날 추천드렸는데, 자, 요것도 이제 눌리고 나서 여기서 쭉 올라가가 요것도 한 4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눌림목 매매에 대한 그런 확실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 어플리케이션에 하루에 한 종목씩 올려드리는 이런 관심 종목들, 수익 관심주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 자, 그리고 최근에 어제 또 급등했던 종목이죠. 자, PM풍년도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추천해 드렸는데 이제 바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었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일정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100% 무료고,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나 카카오 아이디 있으면 여러분들 개인정보 노출할 필요 없이 바로 컨텐츠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치 방법은 여러분 댓글창 보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있죠.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좋은 종목들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